삶의 지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났을 땐 울음으로, 자라면서는 질문과 투정으로,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설명과 설득으로 끊임없이 말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한 말들이 삶을 살리고, 불필요한 말들이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 말로 사랑을 얻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신뢰를 잃기도 하고, 말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그 말이 지나쳐 관계를 끝내기도 하죠. 이 영상은 단순히 조심해서 말하라는 교훈을 넘어서서 당신이 인생에서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필요할 때에만 입을 연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해야 하기에 입을 연다. 이 영상은 말의 본질에 대해 묻고 침묵의 힘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원칙을 시작합니다. 1. 말 많은 사람의 최후는 같다. 그 사람, 말은 참 잘해. 그 말 뒤에는 종종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왠지 신뢰가 안 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을 잘하면 능력 있어 보이고 매력적일 거라고. 물론 첫인상은 좋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이 재치 있고 유쾌하고 박식해 보인다면 당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지칩니다. 듣는 것보다 들어야 할 게 많은 세상 속에서 말이 많다는 건 때론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많은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남의 얘기도 쉽게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몇 날 며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신뢰는 무너지죠. 그리고 그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말에 스스로 잡힙니다. 처음엔 멋지게 말했지만 나중에 말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모순이 생기죠. 말 많은 사람의 말은 기록처럼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엔 일관성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각인됩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인 동시에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잣대입니다. 그러니 적게 말할수록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의 신뢰가 됩니다. 2. 감정이 격할수록 말은 멈춰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감정에 휩쓸립니다. 분노, 실망, 서운함, 억울함. 이 모든 감정들은 터져나오는 말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질수록 그 순간에 뱉은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의식 중에 던진 말이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화났을 때 한 말이 아니야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의 가슴 속에 나라가 꽂히는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 사이가 좋던 가족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의 감정으로 넌 항상 이기적이야 라고 말한 적 있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에 쌓아온 수년의 신뢰가 무너지고 어쩌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최고의 방패입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말하는 대신 조용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분노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후회할 말은 늘 그때 나온다. 감정이 격할 때 말은 명료함을 잃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찢어지고 감정은 나중에 가라앉아도 상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그저 조용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기 위한 자제이자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나 차분한 감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정이 거세게 밀려올 때 그 안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말은 당신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게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감정이 격할수록 말은 멈춰야 한다는 걸.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마음이 있고 말을 아낄수록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걸. 3.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쉽게 마음을 놓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겠지 라는 전제를 두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말이란 건 이해라는 조건 없이 흘러나갈 때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은 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혹은 지금은 꺼내기 어려운 고민을 무심코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그 말이 돌아서 자신을 찌르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어릴 적 가정사라든지 실패했던 연애, 사업의 좌절 같은 이야기들. 그때는 서로를 믿고 말한 것이었지만 관계가 틀어진 이후 그 이야기가 흉기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전의 말이야.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은 내 과거를 비웃고 내 실수를 들춰냅니다. 물론 말한 사람은 처음엔 좋은 의도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만큼 틀어졌을 때의 반작용은 더 크고 그때 꺼낸 내 비밀은 치명적인 취약점이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고귀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비밀을 말할 상대를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깊이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 태도를 먼저 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밀을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해도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나중에 내 삶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침묵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관계도 있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더 단단해지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판단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층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4. 돈 이야기는 관계를 썩게 만든다.
돈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을 쉽게 넘기고 친구나 가족에게 쉽게 꺼내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나 좀 잘 나가. 이번에 수익이 꽤 괜찮았어. 저축은 1억 넘게 했지. 이런 말들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 이야기처럼 포장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같이 시작했는데 혼자 앞서간다는 기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각. 질투, 비교, 거리감. 이 세 가지는 돈 이야기를 꺼낸 순간 동시에 따라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친한 친구가 돈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축하만은 아닐 겁니다. 부럽다 라는 감탄 뒤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자괴가 숨어 있기도 하죠.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있다면 누구는 부모님께 더 많이 드리고 누구는 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차 샀어. 내가 이 집 전세금 도와줄게 같은 말은 무심한 말처럼 들려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비교의 화살이 되어 날아갑니다. 또한 돈 이야기는 기대를 낳습니다. 쟤는 잘 사니까 이번 모임 비용 좀 더 내겠지. 이번에 집 샀다며? 그럼 이건 좀 해줘야지. 이런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돈 자랑은 하더니 쪼잔하네 라는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돈 이야기는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어도 사람들에게 계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인간관계를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지배하지 못하면 곧 그 도구의 노예가 된다. 돈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의 양으로 판단하려 들죠.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소리 없이 드러날 때 가장 우아하고 소란한 돈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가난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침묵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돈 이야기는 자제하세요. 특히 받았던 유산, 보너스, 수익률 같은 숫자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방아쇠입니다. 그 방아쇠를 당신 손으로 당기지 마세요. 진짜 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단단함. 그것이 진짜 부자의 품격입니다. 5. 험담은 내 얼굴을 스스로 긁는 일이다. 그 사람 뒷말 좀 하더라.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친절해 보여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신뢰를 끊어냅니다. 험담은 하는 순간에는 통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당신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험담을 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비교와 열등감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 나가긴 하는데 사실 인간성이 별로야. 요즘 잘 나간다더니 뒤에서는 그런 말도 있더라. 이런 말은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는 자신의 소속감을 증명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편이야. 쟤는 원래 좀 이상했잖아.
하지만 이 모든 험담의 본질은 불안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입니다. 하지만 험담은 방어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내 얼굴을 긁는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험담은 아주 빠르게 퍼지고 기억됩니다. 그 기억은 언제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의 약점을 말하던 사람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던 사람이 결국 외톨이가 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지식 없는 자의 무기이고,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갑옷이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뢰를 지키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험담을 시작하려 할 때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거나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모두에게 신뢰의 인물로 각인됩니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는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입은 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꺼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험담은 결코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련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6. 내 약점은 내 입으로 꺼내선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솔직함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방송이나 SNS에서도 자신의 상처나 실패담을 꺼내며 그걸 통해 위로를 주고받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죠. 물론 진심 어린 공유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내 약점, 내 취약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약점을 무기처럼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쟤 원래 좀 불안정하잖아. 예전에 힘들었다더니 아직도 그 상태야? 당신이 진심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언젠가 당신을 얕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에게 사실 난 발표할 때 너무 떨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순간은 공감을 얻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중요한 발표 자리에 당신이 빠졌을 때 사람들은 그래, 쟤는 발표 못하잖아 라고 정당화합니다. 그 말은 이제 당신의 이미지를 규정짓는 프레임이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약점은 과거의 것이었고 지금은 극복한 것일지라도 말이죠.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지만 말로 전해진 약점은 고정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이야기할 땐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이 말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셋째,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세 번째에서 멈추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무기를 지니고 태어난다. 신중하지 않으면 그 무기로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꺼낸 내 약점은 이해가 아니라 판단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점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이야기한다고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따라옵니다. 내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일 겁니다.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약점. 그건 언젠가 나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약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짜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7. 꿈은 조용히 키워야 자란다. 어떤 꿈을 품고 계신가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해외로 떠나고 싶은 사람,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새 공부하는 사람. 사람마다 꿈은 다르지만 그 꿈을 꺼내는 방식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일찍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은 말하는 순간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건 좀 이런 반응을 듣게 되면 아직 여물지 않은 꿈은 그 자리에서 시들어 버립니다. 아직 씨앗일 뿐인 그 꿈은 따뜻한 온기와 물, 기다림이 필요한데 타인의 마른 것엔 바람처럼 다가와 그걸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감과 응원을 기대하며 꿈을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가장 위험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또한 너무 일찍 말한 꿈은 그 자체로 만족을 줍니다. 나 지금 책 쓰고 있어. 조만간 가게 열 거야. 나는 곧 이직할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치 이미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은 늦어지고 행동은 느슨해지고 꿈은 계획의 수준에서 멈춰버리죠. 철학자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실행 없는 말은 바람일 뿐이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말은 계획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꿈은 타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왜 지금 이 타이밍인지,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남에게 납득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그 꿈을 정당화하려 애쓰게 됩니다. 꿈은 정당화해야 할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당신만의 길이니까요. 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묵묵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반응합니다. 말이 아니라 성과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움직이고 말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꿈은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 고요한 준비 속에서 자라고 끈질긴 실행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입을 열지 말고 손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결과가 말하게 하세요.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침묵 속에서 꿈을 잘 키워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말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날카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이야기.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분명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 후회한 적보다 말해서 후회한 순간이 더 많았던 기억. 그 기억은 오늘의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어지고 그 깊이에서 진짜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듣는 일을 기억합니다. 말을 아낀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고 침묵을 지킨 사람에게 존중을 보냅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의 품격을 선택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내면이 더 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말을 줄이니 인생이 단단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침묵 속에서 살포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